백두대장 박정식 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또 목요일이 돌아와서 또 박정식이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늘장 최근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죠, 증시가. 근데 남북 경협주들은 엄청난 보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 섹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뭐 개성공단, 뭐 금강산, 아니면 DMZ 평화공원, 뭐 그런 것들만, 철도 관련주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겠지만 최근 대북 어떤 경제 활동이 또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이슈가 불면서 우리 인프라, 건설, 뭐 비철금속, 유통, 운송, 항만물류, 전기, 전력, 그 섹터, 인프라 섹터까지 안 날아가는 게 없어요. 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대북 인프라 수혜를 덮어씌운 순환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부각받지 못했던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유일하게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섹터는 자동차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만 상승하면 우리 시장의 어떠한 방향성은 거의 끝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향방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부터 또 2시간 동안 함께 대장님과 달려보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함께 외쳐볼까요? 네, 개인 투자자와 함께 넘어설 수익 산매. 자, 일단 전일장 수급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수급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잡아놓은 모습으로 미시장의 흐름이 그닥 좋지 않게 나올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시장이 일단은 부정적인 흐름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나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이 최근에 같이 또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코스닥도 많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기에는 다소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장도 남북 경협주를 제외한 기존의 주도 섹터, 뭐 제약바이오나 이제 많이 올라갔던 소재, 장비주들 이런 종목들이 또 약세를 보일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리스크 대응을 하시고 그동안에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또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 차트를 보면 오늘 2506선이 지지받는 게 좋은데 일단 지금 선물이 한 0.39% 전일 종가 대비 하락하려고 하는 모습이어서 일단 오늘 지수는 대략 조금 빠져서 전일 종가 대비 좀 빠져서 시작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2497선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지지력은 2488선을 일단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2488선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된다면 조금 더 하락한 2476선까지 조정력이 열리고 만약에 2476선까지 무너진다면 2446선까지 조정이 들어가는 또 횡보권, 한마디로 고점 횡보, 박스권 장세라고 보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2488선 지지력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국인 순매수력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867선을 지지해 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867선을 일단 지지하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혹여라도 이탈이 된다면 지지 포인트는 859선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859선이 무너진다면 조금 더 조정력이 열리니까 그때는 좀 리스크 대응을 하시면 좋고요. 오늘 867선이 무너지지 않고 873선 위로 종가를 올려놓는다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흐름이 예상이 되니 좋은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존에 상승하고 있던 주도 섹터들은 상승할 여력이 그닥 적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노리기보다는 요즘 새롭게 남북 경협으로 이제 부각받으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내지는 자본 총계 정도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노리시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최근 제가 이제 한 가지 종목을 언급해드리면 코콤 같은 종목 같은 경우 코콤 즉 홈 시스템 관련주죠. 제가 뭐 간단하게 그건 제가 이제 차트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 종목들이 자본 총기 대비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슷한 그런 종목들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끊임없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러한 종목들을 좀 노리셔야 되겠고 일단은 외국 시장 해외 시장을 조금 보면 다우가 다시금 조정을 받는 모습, 나스닥도 양봉이 떴는데 다시 또 음봉으로 그래도 전일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모습으로 잘 마감돼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시장은 최근에 미 시장보다 조금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다시금 강세 흐름 그리고 유럽 시장이 강세 흐름이 나오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면서 유로화 가치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로화 가치가 내려가면 결국 유럽 증시로 돈이 다시 또 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로화가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유럽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화 상황을 현재 보면 유로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유럽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 가치는 상승하는데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일본 증시에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근데 이러한 상황은 그때그때 정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암기하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서 제가 여기다 달러 인덱스를 표시했는데 이게 또 바뀌었네요.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위안화도 같이 동반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일단은 일단은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도 크게 무리 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또 원자재 차트를 한번 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또 신냉전 어떤 흐름이 또 나타나면서 미국과 러시아에 그래서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원자재 가격들을 이제 폭등을 시켰었는데 그 원자재 가격들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다시금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도 하락을 하고 유가의 상승력도 살짝 꺾이는 모습이고 니켈도 그대로 떨어졌고 팔라듐 가격도 떨어졌고 돈값도 떨어졌고 근데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자 일단은 운임지수 그죠? 운임지수는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증시를 또 억누르고 있는 상황까지 직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자 증시도 방향성을 못 잡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다시 이슈로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슈로 넘어가면 미 연준이 금리를 일단 동결을 했는데 동결을 했지만 일단은 미국의 어떤 월가의 전문가들은 6월달 금리 인상을 94% 정도로 점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을 깎아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또 외치고 있어서 EU와 중국 간 또 지속적인 무역 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절대 미국한테 양보하지 않겠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유예시키고
또 반덤핑 관세를 먹이는 것 자체가 일단은 WTI의 지금 잘못된 WTI 법적 근거에 잘못된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미국한테 양보를 하지 않고 만약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이런 기조로 간다면 우리도 미국한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강력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증시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로 인해서 유로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성장폭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에요. 직전 분기 대비 한 0.4% 성장률이 조금 더 증가를 했는데 이번에 발표난 거에 비하면 0.7에 비해 한 대략 0.3% 정도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지금 2018년부터 성장폭이 둔화되면서 2019년 정도에는 일정의 증시의 이제 상승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그러한 기조가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오늘부터 미국과 중국 경제 수장이 베이징에 이제 출동을 해서 단판을 짓는데 이것도 또 증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한 가지 또 이슈가 될 수 있겠고 5월 12일 날 이란과의 핵 협상이 다시금 이루어지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어서 또 5월 12일 날에 이란의 핵 협상의 불확실성이 또 하나 남아있는 가운데 증시는 방향성을 못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북경협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지속적으로 리스크 대응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도 하락하고 채권 가격도 하락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식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약화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증시와 채권이 똑같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전문가들도 상당히 이러한 증상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미 증시에 미국 자체의 돈이 몰려는 들어갑니다. 몰려는 들어가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자료를 보았는데요. 보면은 대략 지금 헤지 펀드나 사모 펀드의 투자 미소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록적인 사모펀드의 지금 미소진 물량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1조 달러에 달하고 헤지 펀드에 몰린 시타는 올 1분기에만 45억 달러가 추가돼 총 3조 2,15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자금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5월달 중반까지는 방향성이 크게 잡히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자금 흐름은 5월 12일 이란 핵 협상 이후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리스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북 경협주들은 일단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직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식 대장님과 함께 또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셨습니다.